내 사업도 하라고 했었지만 그것도 마이너스. 그리고 3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를 놓고 봤었을 때 신난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주를 들여다보고 대주님을 보고 했는데 정말 너무 답답해요. 왜 나의 인생은 하나도 풀리는 게 없지?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다고 정말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정말 세상도 원망스럽다, 내 부모도 원망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부모를 원망해서 원망스럽다가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모든 게 그냥 세상이 다 원망스럽대요. 안 풀리니까. 근데 지금 사장님을 볼 때 정말 답답한 게 꿈도 많은 내 자손이었다,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내 자손이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포부는 컸다라는 소리예요. 그랬었죠. 네, 포부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정말 자신감이 없어도 그래도 해보자. 내가 정말 부지런하게 하면은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 부딪혔는데 말 그대로 다 깨져버렸대요. 다. 그리고 지금 봤었을 때 내가 밖에서 움직이고 돈을 벌어도 이 돈이 다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나갈 때가 너무 많대요. 다. 여기도 나가야 되고 저기도 나가야 되고 이것도 줘야 되고 저것도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나는 계속 이거를 메꾸고 도는 것밖에는 지금 없다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벌어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나가서 일을 해도 일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요. 내가 이걸 해서 뭐하나 지금 이 생각밖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또 걱정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데 여기도 자리가 편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일단. 그냥 무슨 일이세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IT 회사에 있는 기획이라고 있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지금 계신 지? 입사한 지 2개월. 아, 이거 어떡해. 지금 자리가 안 편해요.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남의 자리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계시는 곳도. 올해까지만 버티자 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오래 버티고 나시면 내년은 또 어떻게 움직이시려고? 모르겠어요. 일단 저랑 와이프랑 이혼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마음 혹시 그거는 지금 소송은 두 분이 정말로 안 사시려고 하시는 소송이에요? 저한테 이혼하자 그랬고 제가 어느 정도 반대하다가 지금 저도 이제 마음 먹었고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정리하자. 이 기준님하고? 네. 아이들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싸우고 네. 있어요. 저는 아들이라도 데리고 살고 싶은데. 기준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지 않으세요? 뭐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양육권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하게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있는 걸로 보이고 아빠는 혼자 계시는 게 자꾸만 눈에서 보여요. 그래서 양육권으로 싸우신다 그러면은 엄마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좀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만나고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라 그래서 안 힘든 거 아니거든요. 아빠라 그래서 항상 버티고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쳤대요. 본인이. 너무 많이 지쳤대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지쳤대요. 이제 사는 것도 너무 지쳤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쳇바퀴 돌듯 도는 것도 너무 지쳤고 이제는 그냥 모르겠대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럴 마음이 들 때도 있대요. 네, 그냥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뭐 움직여야 될지 이젠 나도 모르겠다. 그래
다 정리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러다가도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온대요. 네. 제일 걱정인 거는 지금 당장에 놓고 봤었을 때 자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3년이 정말 심하게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자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다 한 번 내가 바닥을 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40대 초반에서 중반이 들어가면서 잠깐 신나라 그랬어요. 정말 잠깐. 네. 정말 잠깐 신났다가 그리고 또 4, 5년이 또 힘들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40대 후반 들어와서 48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또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버티고 가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냐가 아니라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버티고 있어요. 네, 버티고 있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걸 버텨야지 여기 뭔가 하나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네. 이 하나가 해결이 돼야 내가 이걸 놓고 다른 거를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 네. 이렇게 지금 1년 1년을 그냥 계획으로 버티고 있는 것밖에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자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4년 동안이 정말 본인이 머리도 깨질 수도 있고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2021년도가 지나야지만 본인이 그래도 그래 여기서 다시 한번 움직여보자. 내년까지는 지나가야 된다. 네, 내년까지 일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류상으로 끝나고 말 그대로 갈라지고 안 산다라고 해도 내년까지는 뭔가 마무리가 시원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1년도가 지나고 22년도나 돼야 그래도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사업을 하자라고 다시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50대 중반이 돼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다시 해보자.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대요. 그때는 자 여기 말 그대로 뭐 만신을 믿든 점을 믿든 이거는 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은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방향에 움직여서 하는 게 좋은지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지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왜냐면 분명히 본인은 사업문을 한 번은 여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내 거를 한번 해서 그냥 여기서 한번 다시 어떡하니 한번 서보자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작은 다 털고 말 그대로 0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게 50대 중반이나 돼야지 움직이실 수가 있다 그래요. 지금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러시거든요. 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내가 딱 한 번은 일어서보자라는 마음으로 움직여 보시는 것밖에는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잘 해놓으셔야 본인이 버티고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한테. 네. 사람도 말 그대로 내 가족도 지금은 다 없어요. 날 다 떠나라는 시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내년에 마무리가 되실 것 같아요. 올해 마무리를 다 짓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집도 혹시 움직이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어차피 네. 소송이 끝나면 집이 깨질 것 같은데. 그게 깨지더라도 이거를 팔지 뭐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서가 다 깨지면서 집도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움직임이 다 각자 뿔뿔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나와서 이제 다른 쪽으로 움직이시게 된다 그러면은 가시는 방향도 꼭 한 번은 좀 보고서 움직이세요. 어느 쪽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방향이 매년 바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움직이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변동이 내년에 미쳐요. 올해 미치지는 않아요. 올해는 있고 내년 빠르면은 내년 초에서 봄쯤에 움직이실 것 같거든요. 그때 바뀌는 방향을 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본인이 그나마라도 좀 머리가 좀 덜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내가 앉은 자리나 방향이나 그 터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 운세가 다 닫혀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디를 가도 그냥 버티는 거지 그냥 버티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버티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는데. 그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고만 계시는데 그렇게 버티면은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움직여도 그래도 내가 좀 숨을 좀 쉬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본인이 그래도 좀 버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애들은 어때요? 애들 공부는 좀 해요? 아들 놈은 좀 해요. 딸애는 몰라도. 아들이 또 꼼꼼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은 원래 점을 따로 보거나 하진 않거든요. 애들은 변화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알아서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딸도 몰라요. 얘도 내년에 운세가 바뀌거든요. 딸아이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진로를 본인이 잡아서 갈지, 아니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서 갈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분명하게 변화가 들어올 거예요. 네. 그리고 아들은 잘해서 움직인다라고 해도 얘는 19에 오히려 둘이가 조금 달라요. 딸아이는 8의 변화가 들어오면은 저 남자애는 9의 변화가 분명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를 잘 잡아주면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학 문서를 바로 쥐고 갈 수가 있어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 문서를 질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길로 진로를 바꿔서 바로 사회로 나갈지는 이 아이가 내년에 결정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들은 저랑 똑같은 프로그램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자칫하면은 19에 바뀔 수도 있어요. 저 아이는 19에 문서에 변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때 내후년에 분명하게 변화는 한 번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를 말 그대로 내가 원했던 데에서 바꿔서 움직여서 갈 수도 있고, 과를 바꿔서 움직여서 도전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나쁜 변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딸아이가 1년 좀 빨리 들어오고 아들이 1년 좀 후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딸아이는 내년이, 그리고 아들은 후년이, 내후년이, 그때가 변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만 잘 잡아주면 아이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랑 엄마는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싸우고 잖아.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맞으실 수밖에 없어요. 맞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같이 계세요? 설마?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시죠? 같이는 절대로 못 계세요. 근데 최근에 와서 엄마가 저한테 니네 이혼하면 자기는 너랑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저도 깜짝 놀라서 엄마 왜 나랑 같이 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같이 계실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계시기가 힘들어요. 저는 대주님 혼자 계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솔직하게. 정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냐면 아이는 엄마 품에 있는 걸로만 지금 비춰지고 대주님은 자꾸 혼자 계시는 게 먼저 들어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엄마 따라가는 거지. 이상하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게 보여요. 아이들이 뭐 원해도 원치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자꾸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대주님이 자꾸 혼자 가시는 걸로만 보여요. 그게 먼저 비춰져요.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는 아니에요. 절대로 같이 못 살아요, 두 분. 근데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누나 집에. 거기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네. 잠시 임시로 아버님 돌아가셨어. 네. 거기도 되게 불편하셔가지고 네. 저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아니에요. 그것도 편하지는 않아요.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걱정인 게, 여기 혹시 기주님의 말 그대로 장인 장모님이시죠? 두 분 다 계신가요? 아니요. 누가 안 계세요? 두 분 다. 두 분 다 안 계세요? 대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이 분 이제 기주님 대학교 때 두 분이 다 가신 거예요? 네. 저 만났을 때부터 안 계셨어요. 혹시 어떻게 가셨는지 아세요? 아버님은 그냥
방에 누워 계셨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엄마는 아마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병상에 계시다가 예. 두 분 다 저도 못 뵀어요. 어차피 저 만날 때는 두 분 다 안 계셔서. 여기가 뭐 진짜 아프구나. 여기 어머니 여기 기주님하고 자손하고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져요. 나중에 크면은 뭐 저한테도 올 수 있는.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거는 크고 나서 만나고 지금도 못 만나요. 완전히 떨어져서 볼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이 어머니가 자손들을 잡고서 안 놔요. 예. 그래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가 잡고서 자손을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주님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아이들을 따로 보겠다라고 하고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 요새 얘기해보면 그래도 아들은 저랑 있고 싶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절대로 안 나요. 아들 마음이 어떻든 딸 마음이 어떻든 일단 엄마가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법적으로 소송을 가도 엄마를 먼저 해주지 아빠를 먼저 해주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네. 자기가 결정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엄마가 저 아들을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올해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년이나 돼야 확실하게 마무리가 지어지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은 나는 그래도 아빠랑 있겠다라고 해서 엄마는 그러면은 딸이랑 같이 있어라고 해도 저 엄마가 절대로 포기를 하지를 않아요. 아니, 포기하는 건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항상 언제나 보는데 네. 근데 아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하는 게 저는 생각이. 아빠는 말 그대로 아들은 내가 데리고 있고 딸은 같이 있어도 나는 보러 가면 되지만 엄마는 내가 항상 내 품에 둬야 돼요. 아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아들이 결정을 그렇게 낸다 그래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 엄마가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아요. 아이가 결정을 하더라도. 근데 저 아이는 분명하게 변화가 19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완전히 마음을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엄마도 그런데 엄마는 일단은 내가 쥐고 놓지를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도 답답해도 그렇게밖에 못 가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대주님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버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버지가 가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조금 불안해요. 어머니도 건강이 좋게 들어오질 않으셨거든요. 요새 갑자기 네. 많이 안 좋아지죠. 네 갑자기 너무 훅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조금 걱정인 게 2, 3년이 조금 많이 걱정이 돼요. 탈은 없으셔야 될 텐데 자꾸만 걱정이 돼요. 오히려 저희 친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너무 오래 걸려 105세 되셔서 저희 집에 99이 되셨는데도 시어머니랑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도 가는 순서 오는 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건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3년이 자꾸 걱정이 돼요. 그래서 꼭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나 하여튼 전혀 그런 말 안 했는데 갑자기 네. 지난주에 그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서 아까 들어오셨을 때부터 자꾸만 비쳤거든요. 근데 집안에 이렇게 사자가 비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자가 어머님인지 할머님인지 그거는 제가 당연히 사람 죽는 점은 안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머니가 건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시는 게 비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순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꿈에 할머니를 누워 계시는 걸 봐가지고 네. 그래서 이 집에 상이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상문이 비쳐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상이 난다 그러면은 뭐 이제 당연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좀 순서를 좀 이렇게 하셔서 가셨으면은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어긋나지 싶다 해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제일 힘든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마음을 좀 단단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님이 50대 중반까지는 좀 버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은 잘 될까요? 50대 중반이 지나서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내가 가는 방향, 내가 하려는 곳 좀 알아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정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만 하셨지만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나한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주님 보는데 자꾸 안타까워요. 조금만 이렇게 잘 풀리고 가면은 정말 우뚝하니 한 번은 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너무 없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자꾸 비춰지는 숫자는 54, 5 요 시기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려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상이 제발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한 번 더 힘들어지실 수 있으니까. 상이 나면요? 네. 왜냐면 줄초상이거든요, 지금. 줄초상이라는 거는 상문이 한 번 닫고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또 상문이 닫고 하는 걸 줄초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3번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본인이 좋든 싫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집안에 사자가 들끓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풀어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대주님이 너무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 집안에 최소한 줄초상은 없었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머님이 너무나 나이가 많으신데. 그쵸. 몸도 연약해지시고. 네. 순서만 잘 지켜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자꾸 할머니보다 어머니가 더 눈앞에 아른거려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근데 무당은 사람 가는 거 맞춰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여도 말을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주님을 보는데 사자가 너무 뚜렷하게 비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랑 제 와이프는 원래 이런 원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두 분이 사실은 좀 일찍 이별의 수는 들었던 건 맞아요. 좀 일찍 들었어요. 기주님한테도 그렇고 대주님한테도 그렇고. 사실 이별의 수는 이미 30대 후반에 들었어요. 저한테는 두 번의 기회는 오나요? 말씀드렸듯이 그게 마지막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때 들어오는 기회가.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그때는 게 쉰. 네, 4, 5. 그때예요. 여자에 네. 대한 것도. 여자요? 문서부터 잡으세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세요. 문서부터 잡으세요. 여자로 흥하자, 여자가 들어와서 잘 풀린다, 잘 되자, 그거는 나중을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봤었을 때는 아니에요. 여자를 먼저 드릴 것 같으면 문서를 먼저 주세요. 그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본인한테도. 아니, 뭐 그건 맞는데. 네. 그냥 제가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치만 기회가 들어왔었을 때 사람을 잡지 말고 문서를 먼저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좋을 거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로 이 집안에 줄초상이 나면은 안 돼요. 줄초상은 어느 집도 마찬가지지만 좋을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뭐 제 의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막을 수도 있다는 거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잘 버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기운이 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앉아있는데 의지가 이렇게 타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냥 계속 기운은 없고 이걸 어떻게 그래 버텨보자.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한번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밖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보는데 거기다가 상문까지 다 단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눈꺼풀은 계속 감기고. 이게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그 기운을 받으면 저도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주님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그래요.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내가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어서 그냥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밖에는 없어요. 그게 너무 속상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다니는 직장은 좀 있으려고 하는데 쫓겨나려나? 마음이 지금 본인이 벌써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버텨야지예요. 이미 벌써 그냥 버텨야지예요. 이러면 내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발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럼요. 참으셔야죠. 일단 올해까지는 진짜 참으셔야 돼요. 내년에 어떻게 되든지 올해까지는 진짜 참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열심히 잘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